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맘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비도 내리니까요. 오늘은 시장도 잠시 보지 말까, 그리고 강의도 안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긴 그림 같이 그려봐야겠죠. 훗날을 도모하면서 오늘도 차분하게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저희와 함께 알찬 강의 들어보시죠. 힘내시고요. 오늘 함께할 교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의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 1시 반 좀 지나서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에도 좀 변화가 보이는데요. 김은별 캐스터 어떤 변화 있나요? 네, 양시장이 오늘도 불확실성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미 저점을 만든 다음에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도 보합권 정도까지 낙폭을 많이 만회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조금씩 이 상승 반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주면서 현재 구간 3,129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을 보시면 여전히 하락세긴 한데요. 그래도 코스닥 쪽도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950선 후반대까지 회복합니다. 네, 먼저 코스피 분봉 차트부터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분봉 차트 보시면요. 사실 오전장에서는 상승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후로 빠르게 11시 구간까지 저점을 낮췄고요. 현재 구간에서 오후장 조금씩 낙폭을 만회하면서 3,130선 터치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여전히 깊은데요. 1,733억 원 팔자세고요. 개인은 114억 원 사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쪽을 보시면 현재 구간 1,430억 원 매수 우입니다. 네, 업종별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이 많은데요. 현재 비금속 광물 섹터가 1.6%대로 강세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도 이 중소형주들 위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요. 1% 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에서는 통신업과 의약품 그리고 화학 순으로 현재 구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 점검을 해보시면요. 일단 보험 섹터가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장 삼성생명이 삼성과의 상속 지분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장은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섹터 자체가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타깃이 됐다 이런 분석들도 하나하나 나오면서 1.6%가량 하락합니다. 네, 그 외에 전기가스업이나 기계 그리고 종이목재 순으로 현재 구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분위기를 체크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와는 좀 사뭇 다르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IT 투톱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보합권 내에서의 상승과 하락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4% 오르면서 82,100원 선 회복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에서는 LG화학이 0.4%가량 오름세고요. 삼성 SDI 쪽으로 조금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1.4% 오르며 64만 8천원 선 터치합니다. 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요. 오늘장 SK이노베이션이 오후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장을 앞둔 SKIET의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청약이 역대급으로 흥행을 했고 현금을 확보했다는 점도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7% 오르면서 27만 4천원 선 터치합니다. 네, 다시 위쪽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어제장 좀 밀렸던 셀트리온이 3%가량 반등이 나와줍니다. 25만 8천원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종목들 저가 매수세 오늘까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2% 강세 그리고 기아차는 0.6% 오르면서 8만 600원 선 터치합니다. 네, 포스코와 기아가 최근에 10위와 시총 11위 사이를 좀 다투고 있는데요. 오늘장 포스코가 2%가량 오르게 되면서 다시금 시총 10위 자리 복귀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서 최근에 철강주들의 흐름이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철광석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도 올라가면서 철강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중소형 철강주들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주강이 18% 오르면서 3,165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셔도 대체적으로 10% 안쪽에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특강도 9% 오르고요. 삼연철강, 만호제강 각각 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황금ST나 경남스틸, 문배철강, 원일특강까지 해서 최근에 철강주들 위주로 이렇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현재 구간에서 체크를 해보시면요. 낙폭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959포인트 터치하고요. 밑골이 길게 달면서 약보합권까지 회복합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960선 정도에서 조금 더 깊게 밀리기 시작해서 11시 구간 정도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저점이 만들어졌는데요. 이후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7점 터치 기대감까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960선까지 회복합니다. 수급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현재 구간 기관은 175억 원 팔자세인데요. 다만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빠르게 매수 반전하면서 168억 원 사자세입니다. 개인도 보시면 60억 원 매수 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분위기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좀 바뀌는 모습이 캐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10일 거래일 만에 무려 상승 반전이 됐고요. 어제장 공매도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장 각각 2%에서 3%까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위주들로 상승세가 좀 급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재 구간 H1B가 9%까지 급등을 합니다. 34,700원 또 개별 뉴스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 외에는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오늘 콘텐츠 종목들도 2%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CJ ENM이 2.9% 오르며 149,100원 선 터치합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현재 실적이 또 발표가 되면서 2%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이번에 영업이익이 15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9%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 덕분에 오늘장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장은 이 소재 쪽으로 해서도 2차전지 종목들도 좀 깊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SK머티리얼즈 2%가량 오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LNF도 오늘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3.6% 상승하며 87,800원 터치합니다. 네,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400만 원 선 돌파도 나왔습니다. 이 가격이 일주일 내에 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까지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유럽투자은행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디지털 채권을 발행한다고 이런 소식이 나온 이후부터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쪽으로 좀 더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오후장에서 조금 더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10% 오르면서 5,490원 터치하고요. 우리기술투자, DSC 인베스트먼트, 비덴트까지 현재 구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가보시죠.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수급적으로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 전환이 나타나면서 좀 급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960선까지 회복하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내줬던 61선을 오늘 회복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아요. 거래소 역시 밑골이 달리면서 3130선까지 회복력, 빨간불 전환되어 있습니다. 종가 좀 더 응원해 보면서 강의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강의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요. 소비 심리와 연관된 주제로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들어서 유통, 면세, 여행 관련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하반기에 기대될 수 있는 종목들이 누가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겁니다. 고개 들고 있는 이 관련한 종목들 회복 구간에 진입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도 될지 이런 전략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또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자가격리 면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신 여권과 관련해서 해외 여행 패키지가 속속들이 이번 주에 또 나오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 대상은 당연히 접종자들이겠죠. 조금씩 이제 여행과 관련된 기대감도 우리 눈앞에 좀 가셔야 되는 분위기인데요. 김민준 전문가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여행 수요가 이제 진짜 다시 늘어날 것인가. 해외와 관련된 이야기는 물론 국가 간의 협력도 필요하겠지만 벌써 참 좋은 여행에서 보니까 해외여행 패키지를 출시했더라고요. 그리고 좀 많이 찾았다고 이렇게 보도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여행주들 이제는 좀 좋아지는 구간인가요? 네, 원래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수요일의 남자인데 아우, 오늘 이제 인사를 드리게 하루 됐는데 빨리 오셨어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뭐 앵커님의 센스에 좀 놀라면서 자막이 늦었거든요, 살짝. 그런데 그거를 또 유연하게 넘어가시고 저는 이제 앵커님한테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여행 안 가실 겁니까? 가야죠. 네, 그러시죠. 당장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주식을 실생활과 접목하는 게 저는 가장 수익률이 높다고 보는 쪽이에요. 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안에 괴리감은 있지만 정말 실생활에 아주 근접하게 와 있거든요. 네. 뭐 휴대폰에도 있고. 예. 여러분들 아시는 뭐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뭐 AP 칩이 다 와 있는 상황이고 요즘은 뭐 세탁기, TV, 냉장고 맞아요. 다 말하는 냉장고잖아요. 가전, 네. 그러니까 실생활에 와 있다는 거죠. 전기차 실생활에 와 있고 여행도 이제 실생활에 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행지를 접근할 때 과연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단기 투자를 할 것이냐, 투자 기간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것이지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웅크려 들어있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네. 근데 보복 소비와 약간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어디로 좀 떠나고 싶다. 그렇죠. 답답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코로나 국면에 제주도가 정말 문전성시거든요. 해외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주도 가보시고 아시겠지만 더 네. 비싼 쪽이거든요, 물가는. 오. 그런데 정말 제주도 뭐 항공 수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 보게 되면 LCC 중에서 제주항공 주가가 나쁘지 않은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행의 뭐 장단기 투자의 관점을 떠나서 네.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한다면 저는 여행 수에도 들어간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또 1월 1일이 틀리고 2월이 틀리고 지금 이제 5월이지 않습니까? 곧? 네. 5월인데 5월 또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접종률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네.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뭐 지금 우리 희재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참 좋은 여행에서 벌써 항체 형성자 대상으로 패키지를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게 완판이다는 소식이 정말요. 벌써 완판까지 몰랐습니다. 있습니다. 괌까지는 여러분들 다녀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4시간 네. 반 정도가 걸리고 이제 네. 그리스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스 쪽도 나왔어요? 네, 멀리 나오고 그다음에 스페인 일주가 나왔어요. 스페인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유럽까지 가능한가 싶기도 해서 하고. 괌부터 유럽까지 예. 이미 정작 상품 내놨고 항체 형성자 대상으로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접종률이 이렇게 좀 저조하다던데 항체 네. 형성자가 있다고 하니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거 많이 모르실 거예요. 접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7월 정도에 접종, 네. 그러니까 나이와 구분 없이 오, 네네. 네, 가능한 쪽이더라고요, 실제. 오. 그리고 조건이 조금 이제 뭐 간호인 같은 일반인이더라도 이제 가능한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네, 간호인 그냥 네, 뭐 좀 주변 아픈 사람이 가족들. 있다든지 네. 가능한 쪽이더라고요. 오. 그리고 이제 뭐 여행주의 대장주격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뭐 지금 이제 재무는 논외로 좀 하고 네. 하나토가 이제 대장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정상 근무에 돌입하고 인력 찾기에 몰두를 가하고 있는 쪽이에요. 구조조정 제일 강하게 들어갔던 그렇죠.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재무 건전성이 이제 좀 확보가 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주가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뭐 참 좋은 여행에 관해서는 제가 가장 여행주 중에서는 재무를 좋게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요? 거기서 이제 네. 패키지 상품을 좀 내놨고, 네. 하나투어도 다시 인력 수급을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아. 아무튼 뭐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여행주는 뭐 장기 투자 관점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높은 단계에 좀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적인 부담은 어때요? 사실 계속 적자가 작년에 났고 올해도 사실 적자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 사실 우리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시간표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는 진행될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저조한 이런 시간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정상화되긴 하겠지만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재평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여행주들 밸류 어때요? 네, 이제 이 준비를 좀 해봤는데 네. 일단 지금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과정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아서 밀리는 것 같더니 밀리지 않더라고요. 이게 심리가 받쳐주고 네, 있는 심리가 건가요? 확실히 이제 이 보복 여행 수요. 나도 갈 거니까. 네, 나도 갈 거다. 나도 답답해 죽겠다. 그쵸. 이런 분명히 심정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대표적으로 여행을 안 가는 쪽이에요. 전문가님 다 여행을 안 가시거든요. 집에서 주식시장과 여행을 하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자기 바쁘죠, 쉬는 날. 그런데 이제 전문가님도 여행을 좀 가신다는 쪽이거든요. 다들 네. 이제 좀 답답하시고 너무 웅크려 들어 있는 코로나 쪽인데 블루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살짝 조정받을 때 저는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역시나 밸류에이션과 실적이 받침이 되지 못하니 좀 무너지는가 네. 이랬는데 역시나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심리가 올리고. 가겠다. 실생활에 접목되어 있는 어떤 수급 심리가 있다는 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악화될 게 없다는 거죠. 더 나빠질 일은 없다. 그렇죠.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더 악화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작년에 보십시오. 올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2차 전지는 성장 주도주 역할 분명히 합니다. 네.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되는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인프라 투자, 건설기계, 뭐 건자재, 그리고 소매 유통. 예. 그 중에 다 여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안 좋아질 쪽. 네. 그러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로 수혜를 받던 쪽이라는 거죠.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의 진단키트, 치료제 이런 쪽도 언택트 관련된 이쪽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공략을 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쪽으로 공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작년에 좋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올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공략을 해버리면 안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여행은 아니라는 것이죠. 좋아질 쪽. 그렇죠. 밸류에이션 표가 좀 나갔는데 말씀을 네. 좀 더 드렸는데 이제 여행주 밸류를 좀 보시게 되면 하나투어가 있는데 PR은 지금 측정이 불가능한 쪽이고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꺼내려고 하는데 너무 적자라서. 참담하고요. PBR이 지금 5.43배, 모두투어가 이제 PR이 53배 정도고요. 아이고. PBR이 4.97배, 노랑풍선 측정 안 되고 PBR이 네. 이제 2.7배, 참 좋은 여행도 측정이 안 되는 단계고 PBR이 1.57배인데 네. 이제 재무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중에서 재무가 가장 좋은 쪽은 참 좋은 여행입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7%도 안 됩니다. 아. 정말 우량 기업이고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도 상당히 적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덜 받았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하나투어나 이유가 모두투어 있나요? 이런 쪽을 보게 되면 네. 적자가 많이 기록돼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었다는 건데 참 좋은 여행은 벌어놓은 돈이 훨씬 많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 답보된다는 거죠. 그럼 흐름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냐면 저는 이제 이걸 노렸던 건데 딱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재무 건전성 답보가 되게 되면 주가 탁 뛰거든요. 그거는 이제 노란 풍선이 먼저 했어요. 예. 그럼 이제 하나투어하고 이제 모두투어가 나왔는데 여기도 결국은 이제 제일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유중이고요. 그러면 주가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쪽이에요. 증자는 결국 해야 된다는 쪽인데 네. 그나마 시비를 발행해서 좀 사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뭐 삼자 유증을 한다거나 이러면 주가가 이제 또 한 번 슈팅이 탁 나왔다가 꺼지는 이런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쪽인데 실질적으로 여행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크기를 보게 되면 반도체 쪽보다 훨씬 큽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도상국도 비행기는 뜨고 여행은 가는 쪽이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특정 국가의 어떤 전유물 같은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선입견은 가지실 필요 없고 단지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어떤 좋아지는 쪽에 포커싱을 맞춘 다음에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 이제 진입 타점의 시기만 조율해 가면서 접근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석해 주신 PER, PBR을 보니까 뭐 PBR도 이미 1배를 넘어선 종목들이 대다수고 하나투어는 심지어 5배고요. PER도 지금 주가 수익 비율 측면에서는 사실상 수익률로 밸류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수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심리만 믿고 혹은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만을 갖고 지금 들어가는 게 정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이밍에 있어서 그리고 각 종목별로 그런 업사이드는 어떻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지 구체적인 전략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장기 투자 관점은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진행을 해도 네. 그냥 연말 정도나 내년 초까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는 추이를 보면서 네. 근데 여행주가 좀 가다가 피치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네. 4차 대유행이었거든요. 아,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가 좀 방심을 하다니까 막 700명, 800명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다 보니까 예. 또 이제 언택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또 부각될 때 네.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 수요들은 탁 꺼지는 네. 요것이 이제 계속 업사이드가 반복되고 있는 상단을 쪽이거든요. 계속 제한시키고 그렇죠. 있는 결국 이제 이유가. 코로나 확진자가 추이가 줄어들면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네. 먼저 이제 선행 쪽으로 스팅이. 이끌어갈 거는 LCC 쪽과 여행 쪽이라는 아. 것이죠. 그리고 뭐 소매 유통 쪽이 될 텐데 예. 결국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네.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 그다음에 기술적인 타점.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나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모멘텀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여행주는 쉽습니다. 네 종목이 있는데 네. 종목 반등이 일어날 건데 과연 밸류에이션을 좀 볼 것이냐.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참 좋은 여행이에요. 아. 가장 재무가 열어보시면 시청자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생각보단 괜찮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 네. 참 좋은 여행으로 여행 가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패키지 한번 이용해 보셨어요? 네, 하면 간 사람이 없어요. 음. 그래서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는 이용해봤다. 이런 사람은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임 밸류가 좀 떨어진다는 거는 거죠. 속칭 이제 우리가 주가를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때는 네.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갖고만 측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에는 확실하게 이제 다수의 세력이 이제 사는 그런 핫 인기 종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쉬운 점은 참 좋은 여행의 재무라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더 나온데 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더 주가는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죠. 노랑 풍선이나 레드캡 투어도 더 빨리 튀었더라고요. 그렇죠. 전문가님.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네. 괜히 내가 좋은 종목 샀는데 소외받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약간 소외감이 그렇죠. 드실 네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참 주식을 하면서 어려운 측면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요, 여행? 저는 솔직하게 그래서 주가를 할 때 네. 로마에 가면 이제 로마법을 따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 시장에는 분명히 네임드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 네임이. 그럼요. 아,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 LG라는 브랜드 네임 그렇기 네. 때문에 여행주 쪽도 웬만하면 저는 일단 네. 하나투어는 배제고요. 예. 정말 밸류에이션 쪽으로 가겠다. 그럼 천 좋은 여행이 맞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후속터로 정할 거는 모두터가 좀 맞지 않나.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볼 때, 또 여행주를 볼 때 투자 포인트와 핵심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를 꼭 고려해 보시고 기관과 함께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쪽 점검해 볼게요. 저희가 이전에도 유통 관련해서 백화점 쪽 짚어봤습니다. 더현대 서울을 다녀오셨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좀 트렌디하게 한번 다녀봤는데 어떠셨어요? 인파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먹을 곳을 못 찾았어요. 그렇죠. 저 혼자 갔거든요. 네. 구경할 겸 어떤 분위기일까. 근데 이제 지하 식당가에서 먹을 곳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그 인파가 말해주는 백화점의 인기가 아닐까. 저는 이제 이 현대 실질적으로 백화점주를 추천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 가장 접근이 어려웠던 쪽이 철강. 왜였어요? 백화점은 또? 철강은 제가 첫 번째 그때 말씀드렸듯이 데뷔가 이제 15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진짜 그 긴 시간 동안 네. 정말 소외를 받았던 계속 포스코가 굴뚝주죠. 내려오기만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철강주를 추천하면 수긍을 못하는 뭐 이런 약간 공공재 성격도 또 있었거든요. 네. 포스코와 그다음에 백화점주들입니다. 올해 바뀐 두 가지네요. 네, 안정적이긴 했는데 네. 재미는 없는 이런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틀리다는 것이죠. 다르다. 저도 더현대를 이제 2번 갔다 왔는데 네. 뭐 우리 희생권님 말씀대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구나. 이런 좀 위험하다는 예, 생각도 들고 마음에 조금 불편한 마음과 네. 그다음에 정말 소비 심리가 대단하고 살아났구나. 네. 그리고 정말 잘해놨습니다. 그렇죠. 가면 기분 네. 좋아지더라고요. 네, 예쁘고. 잘해놨어요 여의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패키지로 이렇게 소매유통증을 좀 준비해봤는데 제목이 이제 예. 니가 가라 백화점. 16만 년 만에 최대 매출 저점 반등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이제 뭐 영화의 대사인데 네. 코로나 국면에서 확실히 선방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들의 어떤 16년 만에 최대 매출. 그러면 16년 전이면 2005년도지 않습니까? 월드컵이 끝난 시점인데. 그리고 이제 3월에 오프라인 유통 매출을 봤는데 10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로 저는 이해를 못했던 쪽이 네. 명품 매장을 지났는데 줄을 서서 입장을 하시더라고요. 와, 이게 1시간이 아니라 진짜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보신 분들은 이 백화점주에 대한 인식이 완전 바뀌어서 오세요. 정말 사람 많고 올해 최대 매출을 쓸 수밖에 맞아요, 없겠구나. 맞아요. 이런 인식이 실생활에서 네. 딱 접목이 되거든요. 저는 백화점을 그렇게 많이 갔어도 네. 명품 매장에 줄 서서 들어가는 걸 처음 봤습니다. 또 명품이나 의류 쪽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명품은 좋아하지 않고 이제 우리 쪽은 좀 올해인가요?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또 아동 상품도 상당히 히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여성 캐주얼이 또 이제 우리 봄바람 불면 여성분들 옷 많이 폭발적으로, 사시거든요. 그쵸. 네, 그렇죠. 남성분들은 이제 뭐 일주일에 양복 하나 계속 이제 좀 입는 쪽이고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 또 봄바람 불고 하면 여성 캐주얼도 상당히 많이 사시는데 그렇죠, 봄옷들. 여성 매장에도 정말 많으세요, 손님들이. 그래서 소비 심리가 확실히 살아났구나.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실생활 전목적이라면 수급이 동태지 않겠습니까? 네. 확실히 이제 외국인 수급 소유가 좀 돋보이는 쪽입니다. 유통주요? 네, 그렇죠. 백화점주? 특히나 네. 이제 현대백화점 신세계 인터내셔널 롯데쇼핑인데 수급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오프라인 업태별 매출 증가율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네. 하시면 정말로 매출이 좀 일어났는지 비교 추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인터넷에서 수급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이제 그 차트가 나올 건데 네. 같이 한번 시청자들 보시면서 정말로 다른 쪽에 대비해서 소매유통 쪽으로 괜찮은지 네. 지금 뭐 업태별 네, 매출 롯데- 증가율이 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수급 보고 볼까요? 네, 수급을 그러면? 먼저 네. 좀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이에요. 롯데쇼핑 쪽인데요. 근데 쉽게 말씀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그나마 제일 안 좋은 게 롯데쇼핑이에요. 수급 동태가. 수급이 지금 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군데군데 4월에 그렇죠. 빨간색으로 매수 전환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쪽부터 좀 보여주시는데 이 네. 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 빨간색 좋아하시거든요. 예. 현대백화점도 또 PD님이 좀 보여주실 텐데 네. 현대백화점은 정말
엄청난 쪽이죠. 지금 이제 4월 말? 현대백화점입니다. 다 샀는데요, 4월 말에? 그렇죠. 단 하루도 빠지지 오. 않고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예. 전부 다 매수를 한 종목. 네네.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아, 이렇게 계속 담았군요. 엄청나게 샀죠. 네. 이 현대백화점밖에 없습니다. 주가 차트랑 거의 뭐 같은 궤를 그려가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조금 횡보세가 더디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밸류에이션 우상향하는. 부담도 없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거든요. 네. 신세계를 보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을 또 보시게 되면 정말 신세계도 좀 띄엄띄엄 있긴 하지만 외국인 최근에 보게 되면 투신보험, 연기금까지 가세한 모습이 딱 보이는 쪽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수, 늘 주식시장에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인데 소수들이 봤을 때도 좋아진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재무제표가 현대백화점, 신세계 상당히 진짜? 뛰어난 쪽이거든요. 네. 자산가치 평가 아주 저평가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한간에서 오면 이제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치를 넣어야 된다, 청산 가치 아, 말했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그러면 매출 추이에 지금 자산 가치 안 자산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백화점주들은 우리 한국 시장에서 정말 비싼 쪽인데 그렇죠. 여의도의 뭐 백화점 가격 핵심 생각하면 땅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네. 정말로 수급 동태가 좋지만 신세계 요즘 양봉이 왜 이렇게 좀 연일 힘을 받고 있지? 했는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다 들어왔네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이제 수급 추이가 오.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가는 쪽이 아니에요. 네. 근데 쌓여서. 네, 힘을 딱 이렇게 비축해가지고 네. 주가가 착 밀어 올리는 쪽이거든요. 그들은 계속 사는 쪽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오프라인 업태별 매출 증가율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네. 다른 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네. 편의점 쪽이나 네. 이쪽은 매출 증가율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게 되면 뭐 편의점 쪽도 상당히 좋아진 쪽이다. 네. 나아질 것이다. 해외 매출 쪽이 늘어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지금 네. 나오고 있네요, 그림이.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이렇게 있는데 대형마트 2.1%고요. 매출 네. 증가율이 실질적으로. 백화점은 77.6%입니다. 증감률이. 오. 그리고 편의점이 10.7%예요. 이건 너무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비교가 그러니까 보복 극단적으로. 심리가 모두 백화점으로 몰리고 있다는 그러네요. 반증이죠. 그러니까 1등주는 아니지만 소매 유통 쪽에서 백화점이 2등주에 대안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속도적인 것만 조금 반영을 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늘 잔소리를 하는 게 주가를 사서 내가 샀는데 주가가 바로 가야 되느냐. 네. 그건 정말 오만한 거거든요. 우리는 시장의 어떤 한낱 개미일 뿐인데 그러니까 정말 수급과 좋아지는 업황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종목을 계속 살 수 있느냐. 이쪽은 괜찮다는 것이죠. 기노업으로 볼 그렇죠. 때. 연말 기노업도 아닙니다. 연말까지 뭐 내년 초 정도까지만 보유를 하면 되는 네. 쪽이니까. 또 그리고 주도주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성장 주도주를 딱 편입해가지고 넣어놓고. 예. 그러면 성장 주도주가 더딜 때 이런 가치주 쪽이 탁 가지고 네. 가치주 쪽이 좀 더 주면 성장 주도주가 모아놨던 것이 더 터져주고 네. 이렇게 해야지 이제 트레이딩을 잘하는 쪽이고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화점이 이제 확실히 좋은 쪽이니까 소매유통에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만은 예. 이제 투자 전략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밸류와 이제 함께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저는 이제 뭐 순환매로 하반기까지는 좀 느리더라도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지금보다 이 네 종목들은 모두 다 높은 단계. 백화점 다 좋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기대감이 실적이 증명을 벌써 이제 엊그저께 나왔거든요. 네. 실적이 증명을 하고 있는 쪽인 것 같고요. 관심주는 뭐 저는 최우선순위로 현대백화점에 관심을 좀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더현대 때문에 특히 토픽인 거예요? 저도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정영진 신세계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자주 오신다는데 뭐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가본 백화점 중에는 부산에 있는 신세계가 있거든요. 아, 센텀으로. 네, 거기와 서울에 있는 더현대가 더현대. 가장 좋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화점주에 대한 토픽 전략도 함께 세워봤어요. 그리고 소매 유통 쪽에서 최근 특히 이번 주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이 또 화장품입니다. 네, 그렇죠. 면세, 카지노까지 정말 오래 쉬었던 이쪽도 같이 갈 수 있을까? 여기 추가적인 이야기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주식 심화로 이제 패키지 상품이라서 네. 이제 화장품, 소비 패키지. 네, 면세, 네. 카지노까지 같이 이제 앵커님들과 PD님과 준비를 했는데 저는 화장품 솔직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 선별화가 일단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아, 너무 다양하죠. 네, 작년부터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저는 한 번도 이 말을 부정한 적이 없거든요. 화장품은 하향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되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한국콜마, 코스메스 정도였고 올해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C가 좀 돋보이는 쪽이죠. 이번에 실적도 좋았다고 그렇죠. 이제 평가하세요. 결국은 실적으로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아. 증명을 해낸 것이죠. 예.
저는 아모레 퍼시픽의 신기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립스틱이거든요. 아.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전시회를 할 때 네. 해당 여성이 가게 되면 그 여성에 맞는 것을 로봇가 만들어 줍니다. 아. 그 자리에서 립스틱을. 네네네. 그리고 이름을 새겨주는 오. 그런 신기술을 내놨거든요. 오, 어떻게 이렇게 더 잘 아시는지. 네, 네. 혁신적인 것 같은데 결국은 네. 이런 신기술들이 실적과 이어진 것 같고요. 어. 이제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유증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만은 네. 뭐 캐파 증설을 했다고 하니 결국은 주주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화장품은 단지 주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밸류 메리트는 없다고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밸류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아, 그래요? LG 생활건강보다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좀 되었다고 보는 쪽이고 네. 코스맥스는 유증 좀 노이즈가 있고요. 네. 그래서 단기는 좀 하방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만약에 2분기, 3분기까지 매출 추이가 조금 나오고 중국 쪽에 이제 요코들이 좀 돌아오면서 시진핑이 방안을 좀 한다거나 하면은 조금 더 추세는 좀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최우선 픽으로 이제 관심이 있는 쪽은 클래시스를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쪽 안에서도 토픽, 의료기기, 뷰티 쪽으로 좀 제시해 주셨어요. 카지노 쪽도 여전히 설익은 과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요 화장품 면세 카지노를 준비하면서 제목이 이제 썰익은 과일이라고 네. 좀 해놨는데 면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쪽이 내수 진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세 쪽을 저는 호텔 신라로 추천드린 적은 있는데 실적이 좀 선방을 했기 때문이고요. 네. 아직까지는 관광 수요 증가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요 코들이 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실제 관광객 증가는 좀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 정도가 돼야지 본격적인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단지 다행인 것은 그래도 면세점주의 대장주격인 호텔 신라가 호실적으로 선방했다는 것.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 쪽에 여러분들 아시는 광안론이더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이거든요. 재무 쪽으로 보게 되면 광안랜드가 좀 낫고요. 그러니까 자금 보유력이 좀 낮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네임드 쪽으로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가 낫고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제주도 쪽의 카지노 쪽이거든요. 근데 네. 이 세 개는 아직은 접근 포인트를 잡으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지노 쪽은 좀 보수적으로 관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실적과 함께 뭐든지 뭐 소비가 전체적으로 이 센티멘탈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해도 그 구간에서 실적과 함께 재무제표를 좀 꼼꼼하게 살피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심리는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더 나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어느 쪽을 공략해야 될 것인가는 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세요. 소비 패키지 첫 번째 강의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강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동차주입니다. 2분기에 대한 우려감 속에 또 1분기에 대한 고점 부담감 속에 계속 좀 빠지는 모습이 1분기 후반에 우리를 너무 실망시켰죠. 하지만 어제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이 나온 종목들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주 달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문가님께서 꼽는 이번 자동차주의 1월 고점 이후 조정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네, 뭐 조정 원인은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반도체 쇼티지죠.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이제 이 때문에 생산이 안 된다. 풍기 대란이 일어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이제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강판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좋은 쪽이니까 네. 자동차 다 만들어 놓고 바퀴 달고 이제 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반도체가 없어. 그래서 완성차 업체 쪽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냥 그 옵션 아주 낮은 단계로 하게 되면 바로 출고 가능하다. 이제 저희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깡통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깡통차. 네, 깡통차. 그냥 기본만 들어가 있는. 네네네. 결국은 이제 반도체로 뭐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옵션을 제외하게 되면 빨리 가져갈 수 있다. 네. 이제 요즘은 근데 다들 뭐 풀옵션 패키지를 많이 장착하시는 쪽이거든요. 네. 뭐 옆에 이제 사이드 미러로 이제 필요한 속도가 거 많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스마트 컨트롤 패키지 같은 걸 많이 그 다 하시거든요. 빠지면은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전문가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깡통 타고 다니는 쪽이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전문가님이요? 너무 이제 네. 잘 자동차를 오히려 다 아셔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어찌됐건 이제 반도체 쇼티지로 조정을 하는 예. 쪽이고요. 이제 뭐 5월의 절정을 저는 좀 찍을 거라고 보고 있는 쪽이에요. 이 같은 흐름이 네. 지금까지 이제 반영이 다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악재가. 네. 6월부터 개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싫어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앵커님과도 많이 나눴지만 연초에 애플카의 노이즈가 애플카 이슈. 너무 컸습니다. 그렇죠. 그때 정말 시청자분들 진정시키고 싶었거든요. 근데도 말씀 안 듣더라고요.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던 네, 시기였던 것 정말로 5일 동안 현대차 네. 주가가 막 60%씩 올라가는데 이건 정말 대단하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같아요. 네네.
오히려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고점 상단에서 이제 좀 진입하시는 그런 많았을 묻지마 매수가 좀 거예요. 많았고 예. 이 노이즈가 이제 선반영이 돼서 그래도 조정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네.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미리 하나 공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열린 시장 상한가에서 제가 기아의 4월 미국 판매량을 말씀드렸는데 3월. 그것이 3월 걸로 좀 4월. 돼가지고 우리 이제 양희주 PD님께 수정을 좀 해주셨고요. 예. 수정 잘못됐다는 것 좀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거고요. 4월. 기아의 4월 미국 판매량은 7만 177대, 약 121.3%가 증가를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맞고요. 4월 미국 판매량은 7만 7천 대. 여기서 이제 제네시스는 제외된 겁니다. 제네시스는 제외된 거 더 많이 올라갔겠죠. 제네시스가 포함됐으면 128%가 이제 증가된 거고요. 네네. 어제 갑자기 이걸 좀 발표를 했어요. 지금 뭐 어떤 월별 의도를 갖고 판매.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팩트적인 요소니까 네.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다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네. 중국과 미국의 지난번에 준비한 표가 있습니다. 출하량 표인데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는 쪽이거든요. 북미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 쪽이에요. 네. 이 표를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상하이 모터쇼에서 관전 포인트가 중국 매출 비중이거든요. 중국까지 그런데 지금 변동상이 좀 있습니다. 살짝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 네네. 그래서 중국 매출만 답보가 된다면 현대차는 매출은 확실한 쪽이에요. 역시나 북미가 이제 너무 살아나고 있네요. 그렇죠. 네. 현대차에서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자동차 풍기 대란, 아. 반도체 이건데 네. 이 부분이 좀 모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지금 내용도 좀 네. 나와 있는 상태고 아. 그다음에 뭐 NXP라든지 인피니트, 르네상스에 확보를 해놨다는 네. 쪽도 있는 쪽이고 네. 이것은 뭐 현대차가 좀 풀어야 될 숙제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반등이 나왔고 이제 조정 마무리 단계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좀 공교롭게도 이런 만도의 실적 또 현대 기아차의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좀 표명하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지지 않고 사실 좀 더 올라왔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는지 실적도 좀 봐주세요. 저 뭐 제가 애널리스트 분들을 판단할 정도의 능력은 아니고 단지 이제 그분의 주관적인 견해지 않습니까? 전문가 분들 마찬가지, 저 또한 마찬가지. 저는 그 견해가 맞고 틀리거든 중요하다고 보는 쪽은 아니거든요. 어떤 합리적인 근거로 자기의 주관을 정말로 내세우느냐가 중요한 쪽인데 네. 저는 뭐 영업이익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 일단 예상치가 1조 5,230억이었는데 실제는 1조 6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예. 예상치가 훌쩍 뛰어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아가 1조 700억 정도인데 1조 네. 764억 여기도 예상치를 좀 뛰어넘었고 네. 만도가 이제 688억인데 뚜껑 열어보니 719억. 만도도 제가 의구심이 있는 게 왜 언론의 뉴스에 먼저 이렇게 부각을 해서 벌점을 맞았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남아 있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만 이제 예상치보다 좀 다운이 나왔죠. 실제로는 뚜껑 여니까 274억. 그래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어제 만도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괜찮은 네. 쪽이었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현대위아만 기업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고 네. 역시나 이제 미국의 매출 증가가 좀 이루어져 있고 네. 그다음에 친환경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요즘 친환경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아직도 밸류에이션은 낮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는데 결국은 앞서서 우리가 앵커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막 따라가는 매매를 네. 1월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그래서 대해서? 기업을 보실 때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업황과 시황 분석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일단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전망 그러면 5월이 이 반도체 쇼티지의 정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2분기에는 서서히 안 좋았다가 좀 풀리는 그런 실적을 전망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을 거라는 이런 우려가 다시 한번 반영되는 그런 2분기 실적일 거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2분기 실적에는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현기차 문제만은 아니고 글로벌 아. 완성차의 모든 문제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그렇죠. 끼치고 있죠. 우리나라 완성차만 영향을 받는 요소냐? 글로벌 완성차까지 다 받는 요소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명을 할 때 그렇거든요. 2차 전지 섹터가 떨어지고 있어. 내 종목이 떨어지는 건 정상인 거죠. 2차 전지 섹터가 오르고 있어. 내 종목이 안 오르는 거 그것도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문제만이 아니라 완성차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보실 네.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단지 이제 5월 초, 6월 초까지는 반도체 풍기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아직 해결이 안 된 측면이고 예. 가동 중단된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슬슬 재가동에 들어가겠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증산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제 글로벌 지금 트렌드가 보시게 되면 친환경입니다. 역시나 핵심 포인트는. 네. 그래서 친환경 부각이 된다면 역시나 또 모멘텀적으로 네. 전기차 수혜 모멘텀을 받는다면 주가는 어떻게든 뭐 실적 기반이든 반도체 풍기가 해결되든 네. 친환경 모멘텀을 받든 여러 가지의 이 핫 이슈는 좀 준비가 돼 있지 않나. 그래서 2분기 이후에는 점진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쇼티지가 해결이 돼야 한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중국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도 자동차주의 반등 모멘텀 조건으로 중국 이야기 하셨잖아요. 여전히 이 관점에서도 강한 슈팅은 중국에 달려있다라고 네,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 아마 현대차도 저랑 생각이 같을 거예요. 상하이 모터쇼에 중국 할 때 네. 현대차, 기아차가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테슬라는 좀 신제품도 참담했죠. 거기서 발표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때도 말씀드린 신제품 우리나라가 아닌 네. 중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올라갈수록 네. 현대차, 기아의 어떤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는 쪽이죠. 네. 이것은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풀어야 될 숙제고요. 중국 매출 증가에 따라서 점유율을 높이느냐, 그것이 실적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자동차주는 지금 그대로 홀딩하고 만약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2분기 실적 나오고 들어가는 게 맞을지 총괄적으로 전략을 주시면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전해드린 거는 투자 전략인데 이제 대응 전략은 아니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장기 투자 관점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현대차 쪽은 네. 이제 투자 기간과 호흡의 문제라고 보는 쪽이에요. 내가 이제 진입 타점을 언제 잡을 것이냐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게 네.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 쪽은 네, 네. 장기 업황이 문제가 없으니까 접근하는 데 문제가 없고 기술적인 어떤 관점을 보지 마시고 네. 업황과 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관심주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역시나 이제 주가는 비싸지 않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네. 그다음에 S&T 모티브, 그다음에 저를 이제 자동차를 떠올리시게 되면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DTR 오토모티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 기노업으로 봤을 때 업황 문제 없고 게다가 가격적으로도 지금 비싸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 좀 여유롭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업데이트 뉴스들은 저희 또 강의에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 다 됐네요. 강의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했는데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갑게도 코스닥도 상승 반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사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 2차 전지 위주로의 강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쌍그리 매수와 함께 거래소의 기관 매수세로 고점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막판 전략 좀 잘 세워보셔야겠어요. 이어지는 클로징 벨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내일 휴강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장에 다시 뵙겠습니다.